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매를 자유자재로 이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해외 선물은. 자, 그 중심 키를 어떻게 지배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가장 기준이면서 기초적인 종목이 S&P입니다. 또한 해외 선물은 오전장에 매도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은 오전장에는 오로지 매수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한 해외 선물은 초반부의 하락이면 후반부는 상승 패턴이 지속되고 있고요. S&P 뿐만이 아니고 오일, 골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초반부의 하락은 곧 후반부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초반부부터 강세를 띈다는 것은 새벽장의 혼조를 뜻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해외 선물은 S&P, 오일, 골드 종목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 맥점도 연계는 되어 있지만 움직임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래퍼도 S&P, 오일, 골드를 보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르게 움직이고요. 세력의 움직임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매의 중간중간에 그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는 것은 시간 맥점이죠. 여기서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움직여지는지를 살펴봐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진입을 할 때 무작정 진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저한테 불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을 매매할 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이론과 실전 매매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스킬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론만 된다고 해서 매매에서 수익 절대 안 납니다. 트레이딩 스킬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 스킬을 매매하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해외 선물의 움직임은 뭐냐? 그게 바로 5분봉 시간차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해외 선물은 5분봉 시간차의 원리대로 움직여집니다. 수많은 혼조장이 일어나더라도요. 5분봉 시간차대로만 움직여집니다. 자, 5분봉 시간차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분봉 시간차의 기본 원리는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갑니다. 자, 5분봉 시간차라는 것은 단위를 5분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겁니다. 5분봉 시간차는 차의 기본은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대신에 세력이 큰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요, 이 기본이 무너집니다. 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다가 하락이 크거나 상승이 클 때는 이 기본이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클 때, 하락이 클 때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주는 사전의 신호가 5분봉 시간차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그래프는 유로를 기준으로 넣어놨는데요. 틱 수는 유로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오일 골드는 조금 다르리라 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5분봉 기준으로는 추세 하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전에 매매할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여기 꼭지에서 한 20-30틱이 내려버리면 여기서 매도를 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고요. 자,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지만은 왜 우리가 혼조를 겪냐 하면은 1분봉을 보니까 이 추세 하락
속에서도 움직임이 위아래가 장난 아니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분봉 1분봉 하나에도 5틱 10틱이 막 움직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세 하락이 일어날지라도 실전 매매에서 추세 하락인지 추세 하락이 아닌지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기준을 1분봉대로 해석을 하면요, 반드시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갑니다. 자, 지금 추세 하락이 이어지는 신호는 4분 30초 대가 반드시 하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5분봉 기준으로 4분 대가 일어난다는 것. 자, 기준은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갑니다. 대신에 세력이 상승이 클 때는요,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야 될 5분봉의 움직임이 4분 때가 내려가지 않고 올랐습니다. 자, 어떠한 해외 종목이더라도 4분 때가 올라가는 종목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매수로만 진입을 해야 되고요. 오늘 5일이 5%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4분 때가 무너지지 않는 5일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자, 추세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5분봉 시간차 원리대로 본다면은 오늘 원웨이 상승이어도 4분 때만 본다면은 계속 올라선다면은 도저히 매도가 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5분봉 시간차의 원리는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력이 상승을 크게 만드는 시기에는 4분 때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대신에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냐? 4분 30초 때 절대 못 올랐습니다. 자, 1분 때가 가장 올랐습니다고 했는데 1분 때 가장 강하고 세 틱이 올랐으면은 4분 때는 5틱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 틱 올라서고 5틱 내려가고 세 틱 올라서고 5틱 내려가면서 추세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5분 때 시간차의 원리를 보면요. 자, 분봉이 바뀌자마자 1분으로 가정을 한다면요, 1분부터 1분 30초 때가 가장 강한 구간이고요. 2분 때는 그냥 흘러갑니다. 자, 3분 때는 세력의 시간대라고 말합니다. 3분 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고요. 세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서도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 하락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지, 자, 그 움직임은 4분 30초 때 반드시 보여집니다. 자, 추세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4분 30초 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매집인 거고요. 자,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면서도 4분 때가 맥없이 무너진다면 매수 가격을 계속 미루어야 되는 거죠. 자, 5분봉 시간차의 원리를 잠시 살펴봤고요. S&P의 요일 시간 맥점을 기본적으로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봉이요. S&P는 반드시 시간봉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봉 관리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세력이 상하방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관리를 시킵니다. 자, 시간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봉이죠. 즉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일정하게 일어나는데 그 시간 10분 전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하락이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시간봉에서는 올려친다든지 아니면은 상승이 일어나다가 이 시간봉에서는 하락이 깊게 일어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다 보니까 시간봉에서 관리가 무조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시간봉에서 10분 전후로는 반드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시간봉에서 5분봉 시간차는 명확합니다. 4분 때 상방이 일어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폭은 상당히 커지게 될 듯 하고요. 자, 시간봉 관리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세력이 오늘 추세를 확실히 관리하고 유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승 시간봉으로 관리를 한다면 상승을 시키겠다는 의미고요. 하락이 일어난다면 하락을 확실히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선물은 절대로 오전장 매도를 하지 않는다. 왜? 하락이 깊어지는 날 바로 하락을 하는 경우는 없죠. 오전에 상승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물은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오후장 한 번은 올라왔다가 오후장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해외 선물 중에 S&P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일주일을 한 파동으로 보시면요. 반드시 이 2일은 올라가고 2일은 내려갑니다. 자, 그 기준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보통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선물 중에 S&P는 기준이 화요일, 수요일 상승, 목요일, 금요일이 하락입니다. 자, 추세가 상승 추세더라도 먼저 화요일, 수요일 상방이 커지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또한 조정입니다. 대신에 추세 하락이 약할 때는 화요일, 수요일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이 조정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화요일, 수요일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또한 일정 부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보통 한 파동으로 움직여지는데요. 2일은 올라가고 2일은 내려갑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은 지표상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시간 맥점상 매수 맥점이고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 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올라가겠지만요. 생각보다는 한번 깊어지는 날입니다. 추세는 유지는 되는데 월요일은 갈듯갈듯 하면서도 못 가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재미가 없으면서 상당히 지루한 날이 많고요. 월요일부터 급등을 한다는 것은 곧 새벽장에 급락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급등이 거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날이고요. 자, 월요일이 혼탁하고 지루한 날을 보내놓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승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수요일 상승이 크면은 새벽녘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조정이 조금 강하게 일어나고요. 다시 월요일날 좀 찌질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화수 올라서고 수요일 새벽부터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나서 목금 조정이 일어나는 파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맥점인데요. 전체적으로 시간 맥점은 조금 지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의 우선 마디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일의 마디 개념하고는 또 다른데요. S&P는 요일의 파동이 있듯이 S&P 자체 시세의 파동이 있습니다. 5일의 마디 개념도 있듯이 S&P의 마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마디라는 것은 단기 매물대 및 지지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보통 작게 보면 한 파동 한 파동으로 보시면 될 듯하고요. 요일의 파동 개념은 좀 큰 파동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S&P는 한마디 한마디를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바로 올라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S&P는 어떠한 마디 개념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20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40과 80을 기준으로 마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0, 80. 자, 1990에서요. 2000을 올라온다면은 2000이 되어야 되네요. 요 시세는 조금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올라온다면은 2040에서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자, 2040에서 2080을 바로 오는
S&P의 흐름은 없습니다. 반드시 2040에서 공방을 벌이고요. 다시 2020을 갔다가 또다시 2040을 탈환하고 공방을 여러 번 거쳐야만 다시 2080이 옵니다. 자, 여기서 2040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된다면은 2080에서 도전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매매를 할 종목은요. 바로 올라오는 시세는 2040을 전후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약할 경우에는 2000을 돌파해서 2025밖에 오지를 않고요. 강할 경우에는 2045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2040 전후로 올라오는데 일단은 추세 상승이어도 이곳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단타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2040이 지속적으로 머문다면은 빨리 단타 처리를 하고 스위칭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2040에서 올라오는 수치가 2040에서 30분 이상 지지가 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2080이 왔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마디 개념으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타이밍,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 여러 가지를 이 마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2045는 죽어도 바로 통과를 못한다. 자, 2040에서 올라와봤자 다시 2080에서 반드시 저항을 받는다. 움직임이 강해봤자 몇 틱 올라가고 몇 틱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이러한 마디의 저항 및 지지도 똑같죠. 지지도 받으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한 파동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지금의 마디 개념은 작게 보시고, 그리고 시간 맥점 기준으로 한 파동 한 파동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시간 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는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의 두 그림밖에 없습니다. 자, 상승 파동이 가장 주는 신호는요, 이 새벽장 마지막에 3시와 4시의 관리가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력이 관리를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하락장일 때는 마지막 이 부근에서 급락이 일어나고요. 상승이 유지될 때는 반드시 올라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전장에서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전장에서 가장 올라오는 시기는 우리 국선과 동일하죠.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국선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 이 부근에서 S&P가 올라오는 거죠. 요즘 해외 선물은 거의 글로벌과 전부 다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혼자 독단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내린다는 것. 그 하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만 있을 듯 합니다. 자, 우리 국선의 시작인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S&P도 올랐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요.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올라서는 구간이 언제냐 하면은 유럽장 시작하는 3시, 우리장 마감이 거의 이루어지는 무렵에서 유럽장이 시작을 합니다. 유럽장 시작하는 3시, 즉 시간봉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올라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장이 상승 출발이면 일정 부분 올라서다가요, 다시 조정을 살짝 거칩니다. 다시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S&P의 단기 고점은
몇 시로 보느냐 하면은 7시 30분 전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S&P의 단기 고점은 7시 30분 전후로 일어납니다. 자, 7시 시간봉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고점을 형성한다면요. 7시 반 이후로는 일정 부분 조정을 겪습니다. S&P는 먼저 상방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다면 7시 30분 이후로는 매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계되는 게 5일이잖아요. 5일이 5시 30분부터 7시 반까지 단기 고점이 형성되잖아요. 자, 5일의 저점 구간은 언제입니까? 9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5일은 7시 30분부터 매수 개념이 없잖아요. 오로지 매도 개념 아니면 관망밖에 없는데 S&P와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자, 7시 30분에 단기 고점을 형성한 S&P는 5일과 연동되면서 9시 반 전후가 저점을 찍습니다. 자, 전후가 찍으면 S&P가 상방으로 돌아서는 시간대는 언제냐? 10시입니다. 10시부터 10시 시간봉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상승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자, 9시 반에 저점이 5일이 깊은 하락을 보이면서 S&P가 조정을 받으면 10시부터는 다시 올랐습니다는 겁니다. 자, 5일 또한 10시부터는 매도가 없잖아요. 오로지 매수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과 S&P는 같이 연동된다는 것. 올라서면서 미국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미국장이 시작을 하는 단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장이 시작을 하면은 거의 상방 슈팅이 나옵니다. 매도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장은 첫 분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은 혼조를 주고 금요일은 혼조를 잘 줍니다. 월, 금은 혼조를 잘 주고 화, 수, 목은 거의 10시부터 그대로 올랐습니다. 자, 조정이 아무리 S&P가 깊어지더라도 이 10시 맥점은 반드시 상승이 일어납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든 패턴을 완전히 상방으로 돌리던 그 시세는 반드시 상승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라서 10시 반부터 상승이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보통 S&P는 고점이 1시 반 전에 일어나는 거죠. 거의 1시부터는 S&P는 단기 매도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 매도를 언제 노려야 되느냐 하면은 1시부터 매도를 노렸다면요. 5일의 저점인 2시 30분. 2시 30분은 5일이 이유 불문하고 조정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조정을 받는다는 것. S&P는 2시부터 3시까지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서 3시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시부터 4시 10분 사이는 강하게 상승이 일어납니다. 자,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느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한 4시 40분경에는요. 4시 40분부터 50분 사이는 이유 불문 상승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또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국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여기서 4시와 3시 맥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3시 맥점은 조정 파동일 때는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화요일이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서 목요일, 금요일이 조정 파동으로 들어갈 때는 3시 맥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4시 맥점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 4시부터 4시 10분. 그리고 4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 자, 그리고 4시 50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이 추세 하락이라면
4시 50분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급 하강을 칩니다. 자, 해외 선물은 오전에 매도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방이 일어나더라도 하락 시간 맥점 추세가 하락일 때는 말씀드렸듯이 7시 30분 이후에 조정이 깊어질 거고요. 요 지점에는 7시 30분 이후에 조정이 깊어지고, 그리고 10시 맥점은 반드시 또한 상방으로 일어납니다. 추세 하락이 일어날 때도요. 대신에 미국장 시작과 동시에 아니면은 11시 맥점부터 강하게 하방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해외 선물은 급락이 나올 때도 초반부는 상승으로 갔다가 고점에서 급락이 일어납니다. 바로 급락이 일어나는 것은 매수 대응이고요.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수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눌림목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는 것은 중요한 맥점 단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눌림목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정쩡한 자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런 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S&P이고 해외 선물입니다. 어정쩡한 자리는 단타 처리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중기 성부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만 명확하게 자리를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주고, 또한 수익도 확실히 줍니다.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구분도 애매하고요. 버티기도 애매하고 손절하기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맥점, 자, 손절하는 개념도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손절하는 개념은 시간 맥점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죠. 무작정 얼마가 온다라기보다는 다음이 조정 맥점이라면 여기에서 매수가 잘못 걸리면 못 버티죠. 왜? 다음은 조정이니까. 대신에 매도 맥점 자리에서 매도가 걸렸다면 버티어 볼 만하죠. 왜? 다음 맥점은 하방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자, 여기에서 매수를 걸렸다 미국장까지 버텨보는 거죠. 상승 시간 맥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맥점마다 있으니까 그 맥점의 큰 틀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시 반 이후로는 매도가 없죠. 오로지 물려도 매수로 물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한 개념으로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듯 하고요. 자,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S&P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큰 시간 맥점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확히 힙소라든지 다음이 큰 양봉이 날 것이라든지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본 틀에서 벗어나 버렸다. 상승해야 될 국면인 시간 맥점에서 상승이 못 일어난다. 하락인 거죠. 급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올라올 자리 못 올라오면 급락인 거죠. 빨리 눈치를 채야죠. 자, 당연히 9시 반 저점을 서서히 찍고 10시부터는 올라서는 시간 맥점이 명확한데, 불변의 원칙입니다. 명확한데 여기서 못 올라선다. 손을 빼든지 매도로 스위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 스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뭘로 본다? 5분봉 시간차로 본다. 자, 5분봉 시간차의 기본은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승이 큰 게 일어나는 날은 반드시 4분 대를
올려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S&P의 시간봉 관리하는 시간대는 어떠냐? 지금 추세 상방이라면 4분대를 집중적으로 올리겠죠. 자, 7시 시간봉을 올려치려면 어떻게 하냐? 4분대를 계속 올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왜 5분봉 시간 차가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가는 거냐? 자, 파생은 우리가 호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세력의 관리는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가 세팅돼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지시받은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1분 때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4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분 때 들어오고 4분 때 내뱉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세를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4분 때가 프로그램 매도가 5개가 나오는데 올라서기 위해서는 10개를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쪽에서 인위적인 관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인위적인 관리를 오늘 하겠다는 것은 세력이 명확하게 오늘 상승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봉 관리가 잘 되는 날은 오늘 상방이 크겠구나. 시간봉 관리가 못 되는 날은 세력이 관리를 확실히 안 하는구나. 오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 세력이 더 강하구나라고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이제 5분봉 시간 차와 그리고 이러한 시간 맥점과 이러한 요일 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S&P는 중요하게 잘 살펴야 될 게 시간봉이라는 거죠. 자, 시간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시간봉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시는 유럽장이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봉은 시간에 10분 전, 10분 후를 관리하는데요. 보통은 한 35분부터 5분봉 시간차로 돌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서히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분 전후부터는 강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서 15시를 기준으로 우리는 14시 35분부터 서서히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는 거죠. 자, 5분봉 시간차로 4분대가 매수가 이어진다면은 시간봉 관리를 확실히 하는구나라고 단기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작은 시간봉입니다. 15시요. 그리고 16시, 19시부터는 상방으로 이어졌다면은 그대로 시간봉 관리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19시가 또한 중요해지는데요. 자, 19시는 왜 중요하냐? 19시 30분이 올라왔다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일 동안 19시 30분 이후로는 절대 매수를 안 하는 국면이고요. 자, 19시를 시간봉 관리하면서 강하게 올려칩니다. 그러면서 20시는 시간봉 관리가 약하죠. 왜? 21시 30분이 강하게 또한 조정이 일어나니까요. 자, 차후에 조정이 일어날 때는 시간봉 관리가 약하겠죠. 20시요. 자, 21시 또한 시간봉 관리가 약하겠죠. 다음 맥점이 9시 반 마지막 조정을 찍어야 되니까 관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5일의 하방은 21시 30분 하방 피크 시간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9시 반에 5일은 지속적으로 하방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상황은 휩소죠. 9시 반에 하락은 하락이 아니고 급등을 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거의 불멸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력이 혼선을 주기 위해서 계속 올랐으면 누구나 따라가는 거죠.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만 이게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에 5일 하락은 상승을 위한 휩소를 주는 상황이고요. 자, S&P는 9시 30분 조정을 겪고
22시 시간봉부터는 반드시 상방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21시 35분 5일이 급락이 나오는 시점부터 S&P는 매수밖에 안 되는 거죠. 매도가 없는 거죠. 자, 22시는 시간봉 관리가 반드시 일어날 듯 하고요. 자, 5일의 하방이 휩소가 마감되면 5일 또한 22시부터는 급등이죠. 그러면 S&P와 자동 연동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시작하고 첫 5분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다음 대응은 조금 틀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22시 30분부터는 또한 5분봉 시간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4분대가 올려치는지 안 올려치는지를 정말 잘 봐야 되고요. 자, 22시 30분에서 잘 버틴다면은 상승으로 일어난다면 23시 시간봉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23시죠. 자, 24시 공안시는 시간 맥점이 약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제 단기 고점을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치고 S&P는 2시부터 3시까지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4시를 기준으로 S&P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먼저 올라온 S&P는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조정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올라오는 종목은 24시 이후부터는 매수가 안 되는 거죠. 매도만 되는 거죠. 왜? 2시부터 3시 사이는 조정이니까. 왜? 5일이 02시 30분은 급락자리잖아요. 급락자리입니다. 5일은요. 자, 5일이 급락하면서 S&P도 따라서 자동 연동시켜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3시 시간봉은 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의 다음날 의진 거죠. 3시, 4시는 현재 추세를 상방으로 유지를 시킬지 안 시킬지 중요하게 관리하는 시간봉 관리의 세력의 시간대 의지라는 거죠. 자, 앞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수요일이 상승이 컸다. 상승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은 조정 파동이 약하게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3시 파동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은 강하게 일어나겠죠. 상승 파동일 때는 이곳을 강하게 올려칩니다. 2시 40분, 50분부터 3시 반까지 강하게 올려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한 5일은 3시부터는 02시 30분에 급락이 일어났던 자리에 3시부터는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잖아요. 3시 28분까지는 5일은 매수만 존재합니다. 매도 자체가 없습니다. 급등이 일어나는 자리니까요. 자, 그러면서 2시 28분에 매도 공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은 2시 28분에 매도 집중 공격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겨내면 급등, 못 이겨내면 급락이 나옵니다. 왜? 30분이 기준가인데요. 28분은 언제나 매도 세력이 공격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성공을 하면 급락, 성공을 못하고 대받침을 당하면은 매수가 이겼으니까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분까지만 S&P는 상승이 일어나고 또한 지루한 조정이 일어나면서요. 04시 맥점을 또다시 급등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03시, 4시부터 중요한 것은 5일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또한 중요합니다. 5일과의 상관관계는 5일이 한 틱 올랐으면 S&P도 한 틱 올랐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원리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S&P는 5일이 두 틱 올랐었는데 S&P는 제자리다. S&P는 두 틱 내렸었는데 지금 5일은 두 틱 내렸었는데 S&P는 제자리다. 상관관계가 S&P가 강하냐 약하냐를 보면 될 듯합니다. 5일이 급락을 조정을 지속하는데 S&P가 버틴다면은 4시 맥점이 강하게 일어날 거고요.
자, 5일이 올라서는데 S&P가 못 올랐으면 내시 맥점은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대신에 올라서기는 반드시 올라서는 자리입니다. 자, 4시부터 4시 10분까지는 올랐습니다. 무조건 올라서는 자리고요. 그리고 4시 40분부터 50분까지는 반드시 올라서는 자리입니다. 상승이 크고 추세가 강할 때는 급등이 일어나는 거고 조정이 시작될 때는 약하게 올라서는 자리죠. 대신에 급락이 일어나는 자리는 4시 50분까지는 유지가 되었는데 51분부터 급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시 되면 집중 폭락을 맞는 거죠. S&P는요. 이러한 원리 상태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시 10분까지 집중 올리고 한 템포 쉬고 4시 40분부터 급등이 일어나고 5시부터 또다시 3차 상승이 일어나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한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한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